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 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 잡설 오늘의 진행을 맡은 중앙일보 백희영 기자라고 합니다. 읽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오늘도 저희가 대신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가 진행을 맡으셔서 당황을 했을 텐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국민 기자 윤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죠. 남궁 기자는? 저는 요즘 저희 직독잡설 채널의 성장을 매일 지켜보느라 거의 매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체크하고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지켜보지 않으시죠? 저는 그렇게 지켜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잘 크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 그래서 잘 크고 있나요?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더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아, 네.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돈을 써서 무슨 광고를 하던가.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더 구독, 좋아요 많이 퍼뜨려 주세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책은 윤상원 기자가 준비해 오셨죠? 네네. 아까 제가 진행을 맡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책 소개를 윤상원 기자가 하는 덕분에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 기자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행을 확실히 백형 기자가 하시니까 안정적인 것 방송 같아요. 같네요. 저 낫나요? 네, 저는 약간 사자 느낌이 났는데 네네. 백형 기자는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제가 할까요? 앞으로 하셔도 돼요. 진짜. 저야 좋죠. 책 소개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고 온 책이 유현준 교수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유현준 교수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좀 익숙한 분일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시죠. 그리고 회사도 운영을 하시고요. 유현준 건축사무소 대표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다들 알고 계시냐 하면 그 TVN에서 했던 알쓸신잡이라는 예능에 이제 나영석 PD가 했던 예능인데 거기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때 유시민 이제 지금은 뭐라고 불러드려야지? 유시민 이사장.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시죠. 근데 지금 정치하고 계신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죠, 이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와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이랑 황교익 평론가. 그렇죠. 황교익 음식 평론가. 그러니까 이렇게 유희열 네. 가수 유희열 씨랑도 같이 나왔던 그 예능 했는데 이제 그때 유현준 교수가 했던 설명이나 풀었던 썰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클립으로 TVN에서 이제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인기 있는 부분들을 좀 올리기도 해요.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되게 그런 약간 그럴싸한 얘기를 하시는 데선 독보적인 존재예요. 뭔가 원래 약간 다들 말 잘하는 유영아 작가도 나오지 않나요? 네, 유영아 작가. 김영하죠. 아유 씨. 김영하 작가님. 유영아 변호사죠. 근데 물론 거기 나영석 PD가 최고의 입담꾼들을 모아놨겠지만 그러네요. 정말 좀 유현준 교수는 거기서 약간 좀 이런 맞는 얘기가 엄청 맞는 얘기 같으면서 홀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근데 알쓸신잡인가 거기에서 제가 본 뉴스 중에 말을 황교익 칼럼니스트인가? 네. 그분이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약간 나영석 진실이 PD가 아니고 모 출연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어떤 분 말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나중에 체크해보면 다 틀렸다. 팩트 체크해야 된다고. 어디까지나 그 예능이라는 점을 생각해. 근데 그 많은 입담꾼 중에서도 유현준 교수의 그 클립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을 일으킨 게 많아요. 막 엄청 그럴싸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이제 위치 에너지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 에너지. 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이 건축학에 있어서는 건축학은 이제 그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권력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계산을 해요. 물리학 건축학이 원래 이공계 융합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바위는 같은 무게여도 그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걸 자기가 계산을 해서 수치를 내 가지고 진시황의 권력은 옛날에 왜 드래곤볼에 전투력 수치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훨씬 무겁다. 그래서 더 권력이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들 진짜 그런가? 라면서 약간 좀 끄덕끄덕했었죠. 그래서 이 책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이분이 주로 그런 얘기를 잘 하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알쓸신잡에서 좀 인기를 많이 끈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 전부터 사실 그 책이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중선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제가 봤던 게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하얀색 표지에 있는 책이에요. 그게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게 알쓸신잡 나오시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 이때 이후로 알쓸신잡 나온 뒤에 이제 그걸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이제 역으로 알쓸신잡 유현준 교수의 책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책을 2권 더 내셨습니다. 이번 책을 포함해서요. 두 번째 책이 이제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고요. 대중서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2번째고 그 다음 올해 출간한 이 책 공간이 만든 공간이 3번째 책이에요. 이분이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얘기는 아니고 부동산 얘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제 건축과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워낙 박학다식 하신 분이고 또 건축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상식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예능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예능 보시면 설명을 되게 잘 하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할 때. 근데 물론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무위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논란이 좀 정리되어 있는 몇 가지가 뭐 이론 잘못 뭐 적용을 했다, 뭐 잘못 알고 적용했다 뭐 이랬는데 뭐 어쨌든 그런 저희가 진지하게 이 분야의 권위자가 막 모든 걸 다 설명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분이 건축학 교수시고 굉장히 그쪽으로 성공을 하시고 일찍이 박사를 하시고 이런 거는 당연히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건축학 교수님들 중에는 약간 뭐 잘 나가서 뭐 약간 뭐 잘 나가면 원래 뭐 약간 질투나 이런 논쟁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살짝 뭐 그런 딴지를 거시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건축가분들이 요즘에 좀 글도 잘 쓰시고 제 맞아, 생각에는 뭐 책도 막 내시고 이러는 게 그 중앙일보에도 왜 칼럼 연재하는 서현 작가, 서현 건축가 그분도 제가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만나보면은 되게 약간 아우라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인문학과 맞아요. 떼놓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약간 건축가들이 좀 사회적으로 요즘 좀 뭐랄까 이과적인 그런 똑똑함과 문과적인 그런 인문학적 감성 요즘 좀 부각되는 매력적인 직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정한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뭐 융합 인재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뭐 유현준 교수 저희 중앙일보 중앙판에서도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주말마다 한 편씩 쓰고 계시고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한 면을 그렇게 혼자서 매주 바르시는지 바른다. 전문용어 나왔어요. 전문용어 나왔네. 대단하신. 근데 그 얘기 항상 읽을 때마다 재밌는 얘기인데? 라는 걸 항상 면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책 읽었는지가 좀 저는 궁금해요. 저는 되게 재밌게 어차피 제가 들고 온 책이긴 한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부동산 얘기인가요? 물어본 것처럼 사실 한국 사람들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면서 또 뭐 잘 아는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부동산 얘기가 아닌 뭔가 그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뭐 좋은 입지 어디가 살기 좋은지는 다 알잖아요. 뭐 학군 이런 거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이분의 책을 읽고 나면 맞다 거기가 그래서 좀 가고 싶었던 곳인구나 뭐 어느 골목길이 그래서 좋았구나 그래서 약간 좀 새로운 시야를 좀 대중적으로 열어준 그런 공로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책을 좀 뭐 여러 권 읽었었는데 뭐 모종린의 뭐 골목길 자본론인가? 네, 맞아요. 모종린 교수님도 제가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종린 교수님, 서현 교수님 다 수업을 들었었는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약간 길 위에 도시 안에 공간 안에 인문학과 약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 실제로 이분 서평의 유발 하랄이랑 비슷하다고 뭐 그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진짜 인문학과 그러니까 사회학의 약간 융합이랄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맨 건축 얘기만 나오면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 사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책들이 요즘 인기 끄는 게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먹고 자는 데였는데 좀 그 공간에 대한 뭔가 가치 부여를 이제 요즘은 조금 생각하게 된 게 아닐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강남에 못 들어가니까. 그치. 다른데 마포가 좋은 이유를 더 알아보자. 좋은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광진도 나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책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이분이 그 썼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어디에서 살 것인가도 비슷하게 논리가 전개가 돼서 저도 되게 술술 읽히고 재밌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랑 두 번째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책인데 이번 책은 새로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윤상원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번 3화에서 이 책을 좀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먼저 그 유현준 교수가 이 책을 무슨 의도로 썼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유현준 교수의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그 도시 건축에 대한 책이고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뭐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건축이 되어야지 바람직한가 약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건축과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책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새로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유현준 트릴로지 같은 구성인가요? 트릴로지라기보다는 이제 건축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은 뭐 과거 문화는 과거의 생각은 어떻게 새롭게 건축을 발전시켜 왔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뭐 마냥 건축 역사를 줄줄 이렇게 읊는 뭐 이렇게 막 세계사 교과서 같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건축과 공간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지를 쓴 책인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건축으로 표현한 책인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건축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땐 제목을 잘못 뽑았어. 공간이 만든 공간. 이게 도대체 약간 좀 딱 직관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공간이 만든 공간. 그러니까 부제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새로운 맞아.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맞아, 이게 맞아. 조금 더 맞는 제목인 것 같긴 해요. 그 제목이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긴 하죠. 지금 제목이 좀 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건축으로 그냥 뭐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쓰려고 하면 그냥 건축사 책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피하려고 그 맨 앞을 건축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유현준 교수가 되게 뭐지 건축학 교수인데 뭔 내용으로 시작하지 싶을 텐데 여는 글에 유현준 교수가 책 쓴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처음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빅뱅이 시작돼서 지구 행성이 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 소행성이 이제 얼음으로 만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한 뒤에 물이 만들어지는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런 이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태양 에너지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 생명체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고 지구 환경마다 다른 문화가 이제 인간들이 그런 지구 환경마다 다른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건축이다. 약간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됩니다. 거의 뭐 세계사 교과서에 지구과학을 더해가지고 뭐 건축가가 교수님이 쓴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책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곁가지 지식을 좀 주저리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알쓸신잡이라는 다 그러지 않아요? 확실한 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으면은 그날은 거의 거의 재밌는 하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건축이나 근데 남궁민 기자도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약간 있어요. 약간 비슷해요. 네. 좀 더 배웠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약간 몰라 팩트 체크 해봐야 돼 저 지금. 체크하면 다 그거 됩니다. 주저리 재밌으면 됐지.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이 건축이라는 뭐 이렇게 큰 흐름이나 뭐 큰 주제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뭐 곁가지로 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첫 번째 책보다는 대상을 넓힌 거네요. 삶과 도시를 떠나서 이제 문명, 뭐 인간 삶 전체를 좀 관통하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앞서 두 책들은 병렬적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거는 시간 순대로 좀 직렬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좀 읊는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역사책 너무 많이 봐. 지난번에도 역사책이었는데 그쵸? 아 그러네요. 저희 지난 화가 판타지랜드. 판타지랜드였어요. 판타지 벽돌 저희가 한번 미국의 역사를 300년의 역사를.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책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는 글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과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차이는 어떤지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 모여서 공유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공유를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를 기반으로 국가가 만들어져서 그 국가마다 이제 유사한 문화권, 그러니까 그 문화권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을 책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재밌는 거는 그 문화권을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으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이랑 서양 문화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극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동양 문화권으로 퉁쳐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죠, 동양 문화권이죠. 한중일. 극동아시아의 문화를 이제 좀 동양 문화권으로 치고, 그 다음에 서양 문화권은 뭐 유럽이 중심이 되는 거죠. 미국도 잠시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동양 문화, 서양 문화 하면은 대충 어떤 이미지예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그렇죠. 우리로 표현되는 동양 문화권과 나로 표현되는 서양 문화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 때도 이번에 그런 게 되게 특징이 되게 달랐던 게 뭐 막 서양 특히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 쪽은 이렇게 우리처럼 뭐 핸드폰에다가 뭐 위치 추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인데 내가 어디를 다녔다거나 하는 거를 약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봤잖아요. 그게 약간 개인 중심 문화와 집단 중심 문화, 그게 좀 많이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일 큰 사회 구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쵸. 뭐 마치 건축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생각해 보면 뭐 돌로 만든 서구의 그런 건물들이랑 나무로 만드는 한국의 그런 동양의 건물들, 딱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현준 교수가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집단 의식, 사회 뭐 이런 구조도 비슷하게 짚고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빌드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리를 쌓아가는 그 논리 중에 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언급한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문화가 왜 이렇게 동양 서양으로 나뉘어졌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문명과 문화의 발전 척도를 위인으로 보고 위인이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세계를 바꾼, 사상을 바꾼 위인들이 등장하는 걸로 보고 이 동서양의 근간을 세운 위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언급을 해요. 이 비슷한 시기가 기원전 582년부터 기원전 300년 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기 사이에 피타고라스, 플라톤, 뭐 기하학의 아버지인 유클리드가 나왔고 서양에서는요. 동양은 노자, 공자, 석가모니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이렇게 그걸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갭이 커도 이분들이 나온 게 아버지와 아들뻘 뭐 이제 이렇게 가까운 시간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동양과 서양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엄청 난데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거는 뭐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2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게 긴 시간인데 그러면은 뭐 200년의 위인들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이 얘기는 좀 뭐 이 교수님이 참고로 뭐 책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보면은 예전에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학자가 뭐 축의 시대라 그래서 축 있잖아. 그러니까 축대? 축. 필러. 네, 축. 그거 기둥? 그거의 시대라 그래서 뭐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뭐 그 정신 세계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현준 교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왜 위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 축의 시대 뭐 이 비슷한 시기에 다 나왔냐라고 이유를 드는 게 그 두 문화 모두 전쟁이 극심했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중국은 이 시기가 청동기 시대였고 이제 그 기원전 1600년부터 400년 사이에 이제 춘추 시대에 그 인도나 뭐 이제 중동 지역으로부터 아마 카자흐스탄인가 처음으로 바퀴가 그 만들어졌고 그 바퀴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기동력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먼 곳까지 전쟁을 다닐 수 있었고 전쟁의 그 빈도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서도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유가 웃겨요. 전쟁 중에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사람들이 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위대한 사생이 싹 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좀 창의적인 해석인 것 같긴 해요. 현타가 왔다는 거네요. 현자 타임이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가. 원래 약간 난세에 영웅이 좀 많이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유현준 교수의 특징 같은 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입증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사람이 많이 죽은 게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도 사상이 창궐을 해야 사상이 막 부흥해야 되는데 맞아. 몽골이 뭐 전 세계 지배할 때 사람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쟁 중에는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그런 시기니까 역병이 돌 때랑은 좀 다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흥분 상태가 되면은 뭔가 좀 더 그럴 수도 있죠. 유현준 교수님의 해석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각 잡고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너무 약간 직업 정신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실 좀 그게 비판이죠. 그러니까 아니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이게 좀 너무 진지하게 왜냐하면 무슨 이론이든 반박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대중서고 그죠. 그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책이니까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맞아요. 아니, 맞습니다. 직업병. 이게 논문이거나 그러면은 또 학문적인 거지만 뭐 대중서는 조금 엄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 이제 공통점이 이랬다면 동양과 서양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해요. 이게 건축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동양과 서양의 성격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백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양은 기본적으로 좀 개인주의적인 성격. 예를 들어 개인주의적이고 좀 절대적인 거를 따르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10계명 같은 절대적 가치관을 따르는 건데 동양은 생각을 해보면 좀 중용, 뭐 이렇게 효, 관계, 상대적 가치관 좀 이렇게 뭐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가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구부리고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따랐던 말. 불교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지? 법칙 같은 두루뭉술하다. 두루 약간 뭐 연기론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 유연한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건축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양의 건축물들은 명확하다고 해요. 명확하다는 거는 벽으로 이제 뭐 벽돌을 쌓거나 뭘 하거나 벽으로 내 외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벽들도 다 직사각형, 안 그러면 완벽한 원으로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유럽 여행을 잘 못 가지만 이제 유럽 여행 한번 가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카톨릭 성당 뭐 안 그러면 해외 유적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완벽하게 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동양은 다른 게 우리 저기 광화문이나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명확한 벽으로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둥과 처마만 있어서 이게 내부인 것 같긴 한데 외부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모호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좀 유연